예. 자, 그 밑에 보시니까 준변동원가라고 하는 것도 있네. 그래프 어떻게 달라져 있어요? 이 준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단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그냥 총액 그래프만 좀 보시면 되는데, 준변동원가이다 보니까 원래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제로일 때 원가도 제로라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준변동원가는 지금 조업도 제로일 때 원가가 A라고 하는 숫자만큼 조금 위로 올라가 있네요. 그렇죠? 그러면 결국 A까지는 조업도가 증가하던 말던 A까지는 그냥 확보해져 있다라는 거니까 A까지는 깔고 가는 거니까 이건 고정비일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? 그래서 그 A를 넘어가는 놈들만 변동비인 거니까 고정비 성격과 그 다음에 변동비 성격이 합쳐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준변동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지. 자,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거냐? 준변동원가 거기 한 세 줄 나와 있는 거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무슨 말도 적혀 있어요? 혼합원가. 이런 말로 줄 때도 있으니까 혼합원가라는 말도 같이 좀 기억하세요. 자, 4번에 보니까 준고정원가랍니다.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준고정원가도 마찬가지 단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총원가 그래프만 한번 보시면 조업도를 구간별로 좀 끊어가지고 각 구간 내에서는 고정비 성격이지만 조업도가 특정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들을 우리가 우리 준고정원가 이렇게 부르나 봐요. 그래서 그 그래프 바로 위에 보니까 불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계단원가 함수의 형태를 보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요 준고정원가를 다른 말로 계단원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. 그래서 계단원가라는 말도 좀 같이 기억을 합시다.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원가 관리회계는 회계 기준서나 뭐 법이나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용어가 좀 뒤죽박죽이에요. 그래서 준고정원가, 뭐 준변동원가 이렇게 줄 때도 있지만 계단원가, 뭐 혼합원가 이렇게 줄 때도 있으니까 그런 말도 좀 기억을 합시다. 밑에 있는 참고 박스 보시면 우리 DMDL, OH 중에서 일반적으로 DM과 DL은 다 변동원가로 그냥 봐버리죠. 그렇죠? 하지만 OH는 그 안에 항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변동비 성격도 있고 고정비 성격도 있다라고 해서 VOH와 FOH 이렇게 또다시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원가회계 풀 때는 그냥 DMDL, OH 이 정도로 분류해도 충분한데 그 관리회계 들어가면 CVP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DMDL, VOH, FOH 이렇게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? 어쨌건 간에 문제마다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. 자, 밑에 기타 분류 보시면 나중에 이제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얘기가 되겠지만 의사결정과 관련이 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 위에 보시면 관련원가, 밑에 보시면 비관련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. 자, 관련원가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얘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건데 대안별로 어떻게 나타내야 된대요? 뭔가 차이가 있어. 그렇죠? 다르게 나타나면 관련원가. 하지만 비관련원가 같은 경우에는 대안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. 그래서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였죠. 그렇죠? 여러분들이 객관식 오늘 개강한다는데 가서 강의 들으러 갈까 말까 이런 것들도 의사결정이라고요. 그렇죠?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객관식 강의 들으러 가는 거랑 안 가는 거 둘 간에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는데 내가 객관식 강의 들으러 가면 밥을 3끼 먹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밥도 똑같이 3끼 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밥값 이런 것들은 똑같이 들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그래서 관련 원가는 차이가 있는 것들, 비관련 원가는 차이가 없는 것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. 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걸로 우리 뭐 알고 있어요? 기회비용. 그렇죠? 그래서 뭐 특별주문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의사결정할 때 우리 기회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조심해야 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비관련 원가도 밑에 보시니까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. 그래서 결합 제품을 추가 가공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할 때 과거에 발생한 결합 원가는 매몰 원가에 해당되니까 보면 안 돼요. 뭐 이런 것들 우리 연습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. 기억 안 나셔도 좋아요. 어차피 뒤에 가서 또 볼 거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리뷰해 줘 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피 가능 원가, 회피 불능 원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뒤에 관리회계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. 자, 그 옆에 보시니까 이제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라는 말이 있고요. 또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는 것도 있는데 그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요 얘기 좀 한번 볼게요.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, 통제 가능 원가도 있고 통제 불가능 원가도 있는데 두 번째 줄만 둘 다 읽어봅시다. 통제 가능 원가는 뭐래요? 경영자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대요. 하지만 통제 불가능 원가는 경영자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서는 안 되는 원가네. 그렇죠? 그래서 통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성과평가 받아야 된다는 거. 통제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의사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? 그럼 여러분들 의지대로 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성과평가 받는 건 정당한 거죠. 그렇죠?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던 일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책임져라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. 그래서 통제 가능성과 성과평가 가능성 요거는 항상 같이 가세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?